여러분, 지난 한 달간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인종차별 사건입니다. 미스 핀란드가 공개적으로 동양인을 조롱했고 놀랍게도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여러분이 핀란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교육 선진국, 복지 천국, 깨끗하고 선진화된 나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핀란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평등과 포용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핀란드 총리가 한국, 중국, 일본에 직접 사과 성명을 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핀란드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 중 어느 한 나라와 비교해도 실상은 내세울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550만의 작은 나라가 감히 세계 2위, 3위, 13위 경제대국을 무시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스 핀란드 사라 자프체는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며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동양인 비하 제스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극우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제스처로 그녀를 옹호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핀란드를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 양성평등 1위 국가, 언론들은 핀란드를 배우자고 했고 우리는 핀란드를 선진국의 모델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칠애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등을 외치던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배워야 할 선진국의 모습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핀란드가 과연 한국과 비교해서 내세울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GDP는 약 1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3위입니다. 핀란드는 고작 3,100억 달러로 세계 47위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핀란드보다 5.8배나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5,100만의 한국이 인구 550만의 핀란드보다 경제가 크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 인구가 핀란드의 9.3배인데 경제는 5.8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유럽의 안정된 국가였습니다. 출발선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이 이만큼 앞서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2024년 한국의 교역액은 약 1조 2,800억 달러입니다. 핀란드는 1,850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약 7배 더 큽니다. 한국은 세계 7위 수출 강국입니다. 핀란드는 그 순위에 들지도 못합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것을 보십시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K방산. 세계가 원하는 최첨단 제품들입니다. 반면 핀란드는 재지, 펄프, 기계류를 수출합니다. 20세기 산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핀란드 전체 GDP의 절반이 넘습니다. 삼성전자의 2024년 매출이 약 2,400억 달러입니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포스코까지 합치면 핀란드 GDP를 훌쩍 넘어갑니다. 핀란드가 자랑하던 노키아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혁명에서 완전히 도태됐습니다. 반면 삼성은 애플과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HBM 메모리 시장을 보십시오.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한국이 독점 공급합니다. 핀란드가 AI 시대에 기여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핀란드 군대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산 K9 자주포입니다. 핀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해 갑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39 다련장 로켓, FA50 전투기,
KF-21 차세대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까지 자체 개발해서 수출합니다. 폴란드에만 수백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핀란드는 무기를 자체 생산하지 못합니다. 전부 수입해야 합니다. F-35 전투기도 미국에서 사고 K9도 한국에서 삽니다. 자체 방산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인 한국을 무시했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BTS, 블랙핑크, 손흥민, 기생충,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합니다. 핀란드가 세계에 수출한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 한국 드라마가 수시로 올라갑니다. 핀란드 콘텐츠는 그 목록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전 세계 스타디움을 매진시킵니다. 핀란드 가수 중에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속았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 교육의 우수성입니다. 언론들은 핀란드 교육을 극찬했습니다. 숙제가 없고 시험이 없고 그래도 PISA 성적이 높다고 했습니다. PISA는 OECD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전 세계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교육 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PISA 결과를 보십시오. 핀란드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2022년 PISA 수학 점수에서 한국은 527점으로 OECD 2위입니다. 일본은 536점으로 1위입니다. 핀란드는 484점으로 한참 뒤처집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객관적 평가에서 핀란드 교육의 신화는 이미 무너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결과물입니다. 핀란드 교육이 그렇게 훌륭하다면서 세계적인 기업이나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반면 한국은 빡센 교육을 받고도 삼성, LG, 현대,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요타, 소니, 혼다 같은 기업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IT 공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핀란드 교육이 만들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인종차별 사건은 핀란드 교육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평등과 인권을 가르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을 합니다. 교육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우리가 배울 것이 없다는 게 명백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유럽을 이상화했습니다. 복지천국, 행복지수 1위, 부패 없는 사회.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유럽 모델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인구 550만의 작은 나라가 고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석유와 천연자원 덕분입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으로, 핀란드는 숲과 광물로 먹고 삽니다. 한국처럼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5,100만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죽어라 일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조선소에서는 밤낮 없이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7위 수출국이 된 겁니다. 핀란드는 편하게 나무 베고 종이 만들어 팔면 됩니다. 인구가 적으니 그것만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단한 모델입니까? 5,100만 인구가 그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더 웃긴 것은 북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들어갔다는 겁니다. 국방비는 적게 쓰면서 복지는 많이 주는 게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면서 GDP의 2.8%를 국방비로 씁니다. 그 돈이면 복지를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유럽의 인종차별은 뿌리가 깊습니다. 특히 북유럽 같은 단일민족 사회는 더합니다. 핀란드 인구의 95%가 백인입니다. 외국인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다양성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평등을 외친다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인종차별 제스처를 하진 않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의 실체를 말입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북유럽 신화는 환상이었습니다. 핀란드 총리가 한국, 중국, 일본에 사과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세계 2위, 3위, 13위 경제대국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겁니다. 한중일 중 어느 한 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져도 핀란드는 타격을 입습니다. 한중일은 핀란드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핀란드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첨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 일본의 정밀 기술은 핀란드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K9 자주포 같은 방산 장비나 첨단 전자제품들은 핀란드 산업과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릴 때입니다. 언론이 떠받드는 북유럽 모델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선진국은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서로에게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번 사건으로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550만 인구의 작은 나라가 함부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중일이 뭉치면 세계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GDP 합계만 25조 달러가 넘습니다. 유럽 전체와 맞먹습니다. 앞으로 핀란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계속 오만하게 굴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것인지,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중일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와 기술을 이끄는 강국들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2025년 이후 세계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